해가 갈수록 공모주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주식시장의 수급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작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고요. 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은 공모주 펀드를 통해서 수익도 내고 비과세 혜택도 받고. 잘 지내셨죠? 네, 아니 잘 못 지내고 있어요. 제 계좌가 네. 그 사이에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굉장히 시장이 좀 나쁘지 네,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인고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좀 괜찮으실까요? 산적한 앞뒤들이 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그거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네. 터널의 끝이 언제쯤인지는 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그 네. 터널의 중간을 열심히 지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곧 금방 또 좋은 또 분위기로 또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2021년에 네. 조금 이제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상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올해 굉장히 많이 상장을 했고요. 네. 작년에도 SK 바이오팜이라든지 그쵸.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지금 뭐 하이브로 이름을 바뀌었지만 뭐 BTS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했었고 또 그 전에도 사실은 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해서 최근 한 3, 4년 동안은 공모주 시장이 거의 뭐 국민 투자처럼 열풍이었죠. 열풍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 공모주 이제 그렇죠. 하려고 이제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네. 오늘 주제가 이제 공모주 투자인데 네. 이 영상 하나로 이제 공모주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걸 모든 걸 알 수 있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모주 투자는 무엇이고 최근에 좀 뜨거운 이유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 이게 사실은 공모주 투자, 공모주 청약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네. 간단하고 쉬운 내용인데 제가 좀 최대한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가님도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 중이시죠?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구독자가 거의 이제 100만 명을 육박한 축하드립니다. 네, 금방 이제 달성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좀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은 이제 100만 명인데 네. 작가님의 채널이 1000만 명, 뭐 2000만 명, 네. 심지어 이제 채널이 아니라 이제 몇몇 이제 서브 채널도 있을 정도로 네네. 이제 김작가 TV가 굉장히 커져서 심지어는 언어도 이제 다국적 언어를 쓰면서 글로벌로. 네, 일본 법인도 설립한다 네. 치고 뭐 미국 법인도 설립한다 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국내 패널들만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채널이 커지면서 네. 뭐 가령 뭐 일본 채널에서는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을 패널로 모시고 네. 아니면 뭐 중국 법인에서는 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님을 모셨다. 충분히 이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고 그렇죠. 굉장한 사업 영역이 굉장히 커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어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숨만 쉬어도 돈 든다고. 맞아. 그쵸. 예. 숨만 쉬어도 돈 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돈이라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주변 지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비용인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업 영향을 보다 본격적으로 확장을 시키거나 기업을 성장을 시킬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자금 조달입니다. 그렇죠. 네. 신생 기업이 어떤 데스밸리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에 앞서서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사실 자금 조달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자금 조달은 굉장히 간단해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빌리거나 투자를 받거나. 네.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돈으로 쓰거나.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조달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네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을 유보자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고 크게 빌리거나 투자를 받거나. 빌리는 거는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빌리면 되겠고 그쵸. 아니면은 기업들은 뭐 채권을 발행을 한다거나 네. 채권의 일종의 채무 증서기 때문에 그걸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을 하거나 혹은 이제 투자를 받는 것 중에는 뭐 펀딩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인 주식시장의 상장을 통해서 공모 자금을 받는 자금 조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크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기업들은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김작가 TV가 가령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너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왜요? 충분히 가능하시죠. 기분 좋네요. 네. 김작가 TV가 예를 들어서 네.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네.
작가님이 기존에 발행했던 구주를 매출을 시키거나 혹은 신규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쵸.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투자를 함으로써 네. 결국에는 그 자금이 김작가 TV 이 법인에 들어가면서 이걸로 시설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작가님 같은 콘텐츠 기업은 또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수한 인력을 또 영입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M&A를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다양한 자금으로 쓰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상장 그리고 공모주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뭐 남녀노소를 떠나서 네. 아파트 청약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쵸. 아파트 청약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 청약과 그냥 유사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약간은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네. 분양가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저렴한 가격을 우리가 청약을 받게 되죠. 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공모주 청약이라든지 아파트 청약은 굉장히 이제 큰 메커니즘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네. 해당 주식을 이제 미리 사는 건데 그렇죠. 그 공모주 투자 좀 요즘 뜨거운 이유는 어떤 것들이 더 있어요? 일단은 공모주는 네. 일단은 수익성에서 네.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품이라기보다는 투자의 한 방법인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세요. 중위험 중수익이 아니라 저위험 중수익이다. 리스크는 굉장히 낮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드냐면 오늘 그냥 편의상 김작가 네, TV로서 네. 제가 많이 얘기할게요. 네. 김작가 TV가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상장을 하기에 앞서서 네. 유사 기업들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김작가 TV는 대표로 업종이 컨텐츠라고 놓고 봤을 네. 때 국내외 이제 동종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뭐 컨텐츠 기업 CJ ENM이라든지 네.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있을 것이며 해외로는 컨텐츠 넷플릭스나 뭐 조금 더 보면 뭐 월트 디즈니 같이 네. 네, 조금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가져오지만 아무래도 김작가 TV는 상대적으로 이런 동종 업계 대비 인지도는 아직은 낮기 때문에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할인해서 받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동종 업계 평균 PER 멀티플이 30배라면 네. 김작가 TV는 신규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뭐 가령 20배라든지 뭐 22배라든지 네.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을 함에 있어서 공모가가 낮다 보니까 이거를 청약을 해서 동종 업계에 비슷한 밸류에이션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익이 네. 수익이 되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게 아파트 청약 당첨 시에 네. 입주 시점 차익이 상당하시듯이 공모주 또한 상당한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네. 공모하는 과정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체들이 이제 직접적인 관여를 하게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상장하는 기업들, 네. 직접 상장하는 예를 들어 김작가 TV가 상장하면 그 법인 그리고 이거를 상장의 일련의 과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관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네. 그리고 이 전체 프로세스를 심의하거나 승인을 해주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김작가 TV가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면 네. 공모 금액을 많이 받고 싶을까요? 적게 받고 싶을까요? 많이요. 많이 받고 싶은 건 당연한 얘기죠. 네. 공모 금액을 많이 받고 싶은데 공모 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발행 주식 수량을 늘리든지 네. 혹은 공모가를 높게 받든지 네. 그렇다면은 이제 공모 금액을 많이 받겠죠. 네. 그리고 이제 주관사 입장에서도 전체 공모 금액에서 일정 부분 피를 받는 그런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네. 공모 금액이 커지는 거가 굳이 뭐 안 좋을 리는 없겠죠. 네. 네.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모하는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나 투자 설명서는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령 공모가를 산정하는 이 밸류에이션의 과정이 그 두 자료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동종업계와의 비교가 적당한 건지 네. 너무 무리하게 밸류에이션 높은 기업을 끌어와서 이 밸류에이션을 공모가에 적용한 게 아닌지 우리가 이런 거를 꼼꼼히 잘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심의를 하는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네. 거래소에서도 이런 거를 과정을 이제 심의를 해서 네. 이게 약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하면은 네. 정정 신고를 다시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네. 다시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모가를 올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낮춰오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반드시 상장사라든지 주관사가 무조건 올리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평판 리스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기업이 청약 과정에서 인기가 없다거나 혹은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를 하회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 상장사라든지 주관사 평판에도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잘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할인된 투자자들한테 이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다가올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상장사와 주관사와 거래소에 어느 정도의 자체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자체 정화 능력으로서 보통 주식시장에 이제 공모주 신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거래소, 주관사, 상장사 등 모든 관계자들이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뭔가 좀 스스로 적정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동종업계 대비 할인돼서 아까 김작가 TV가 예시로 들었을 때 유명하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할인돼서 상장되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다만 이제 모든 기업이 저렴하진 않으므로 옥석 가리기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됐고, 공모주 투자에서 또 추가적인 매력이 하나 있는 게 공모주 투자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에서 발생된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내신다거나 과표를 많이 올려서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투자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모주 투자가 비과세다 보니까 비과세면서 세제 혜택과 연관져서 이 공모주를 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뭐 IRP라든지 혹은 뭐 퇴직연금의 DC형을 할 때 우리가 일정 부분 반드시 안전자산을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라든지 IRP에 공모주 펀드를 가입하고 공모주 펀드에서 발생된 수익이 발생되고 거기에서 세금을 안 내고 그리고 가입 금액에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받고 일석삼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많은 부분들이 많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방법론 쪽에 하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김작가 채널을 이렇게 쭉 보면서 굉장히 투자에 유능하신 분들이 워낙 많이 나오셨잖아요. 대가분들. 사실은 그 중에 몇 분들은 이제 저랑 거래하고 계시는 제 고객분들도 몇 분 계세요. 여기 출연하신 분 중에. 그분들은 다 이미 이렇게 개인 IRP라든지 본인의 퇴직연금을 공모주 펀드를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갖고 이미 잘 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공모주 투자는 좀 어떤 사람들한테 좀 적합할까요? 공모주 투자 같은 경우는 일반 기본적인 대전제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게 맞아요. 뭐 어그레시브하게 주식형을 선호하신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지만 약간은 그렇다고 안정형 상품보다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원하시는 분들. 가령 공모주 투자에서 5%의 수익을 났다. 그럼 이 5%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6%, 7%대 과세 상품과 사실은 동등한 실질 수익률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는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자금을 그냥 단순히 예치해 두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어떤 예금 이상의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하고 그리고 어떤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앞서서 공모주 청약을 해봄으로써 이런 기업들이 과정을 거쳐서 주식 시장에 입성을 하는구나, 이런 전체적인 플로어를 익히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 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 좀 적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좀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투자 방법은 몇 가지 정도 있죠? 공모주 투자를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접 아시는 직접 투자 방법과 직접 투자. 그리고 간접적으로 뭐 금융상품이나 펀드를 통해서 하는 간접 투자 방식.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많지는 않은데 비상장 주식을 사전에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이게 크게 직접, 간접, 그리고 비상장 주식 투자를 통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상장 주식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는 않고, 오늘은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리고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5개년 공모주 투자, 공모주 평균 수익률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주 직접 투자를 했을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76%였습니다. 76%? 네.
돈을 벌확률 76%라는 뜻인 건가요? 이런 거죠. 김 작가 TV가 상장을 했는데 네. 가령 공모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장을 했고 오늘 당일 종가가 17,600원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런 의미의 76%의 수익률이 났죠. 좋다는 건데요? 굉장히 훌륭하죠. 네. 네. 76, 어디서 76%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76%면. 네. 76%고 그 수익이 일반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 비과세 수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일 매도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에 그렇게 크게 익스포저도 별로 없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76%는 76%인데 네. 경쟁률이라는 거죠.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니까 맞아요. 작년에 직접 투자를 했을 때 평균 경쟁률이 기관 투자자 경쟁률이 800대 1이었고요. 네, 개인 투자자가 1000대 1이 좀 안 됐습니다. 900 몇 대 1이었고 얼마 전에 상장한 어떤 기업은 경쟁률이 6000대 1도 나왔습니다. 네. 그럼 평균적으로 작년에 경쟁률이 1000대 1 나왔다는 거거든요. 작가님 혹시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00대 1이라는 의미는 내가 1000주를 신청해야 한 주를 배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내가 김 작가 TV에 공모에 내가 1000주를 신청해야 한 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1억을 신청하면 10만 원을 배정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1억의 기회비용이 되게 그렇죠. 큰데. 물론 그 1억의 기회비용은 네. 그 자금이 묶이는 기간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네. 네, 일주일이 채 되지 않고 한 3, 4일이면 바로 나머지 금액은 이제 음.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묶이는 기회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평균 수익률과 평균 경쟁률을 합산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한 건을 우리가 공모 배정받은 금액 대비 수익률은 76%지만 내 희망 금액, 나는 1억을 청약을 하고 싶은데 희망 금액 대비는 0.076%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10번을 하면 0.76%의 수익률이거든요. 20번을 하면 1.5%의 수익률이죠. 20번을 우리가 청약을 했을 때.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내 1억을 자금을 넣었다가 뺐다가 청약을 했다가 환불받고 상장일날 뭐 홀딩을 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련의 과정을 20번 이상 반복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통상 1년에 70개에서 80개의 기업들이 상장을 합니다. 그럼 이 기업들을 모두 다 청약을 반복을 했을 때는 약 이론적으로 작년 같은 수익률과 경쟁률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약 5%의 기대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거죠. 5%. 네. 근데 60번, 70번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작가님 바쁘시잖아요. 투자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네, 60번에서 70번을 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물론 이것만 전문으로 전문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이것만 위주로 또 노후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해요. 계시긴 했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좀 보완하고자 간접 투자 방식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상품을 통해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이 공모주 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벤처 펀드. 이렇게 세 가지 공모주의 중점 컨셉을 둔 금융상품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청약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간접 투자 방법으로 하는 게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뭐가 다른지 좀 하나씩 설명 좀 해주신다면. 공모주 펀드와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는 말 그대로 하이힐드라는 단어가 표현이 중간에 껴 있죠. 이제 하이힐드는 BBB 플러스 등급의 이제 채권을 그 펀드의 45% 이상 편입을 했을 시 나라에서 공모주 우선 배정에 5% 혜택을 줍니다. 말 그대로 우선 배정을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모주 그냥 단순 공모주는 이 하이힐드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을 편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선 배정 혜택이 없겠죠. 네. 근데 하이힐드 펀드는 하이힐드 채권을 45% 이상 편입을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하이힐드 펀드에는 5% 우선 배정 혜택을 주는 거고요. 코스닥 벤처 펀드는 그거 이제 코스닥 시장에 더 우선 배정 혜택이 높은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간접 투자 방식으로 채택하는 게 그 중간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령 김 작가 TV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 이제 꼭 상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 작가 TV가 상장을 하면 우리가 주식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령 작가님께서 100주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100주 중에 20주는 작가님이 운영하신 법인의 직원들한테 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사주조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작가님과 임직원들이 20%는 배정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약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배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얼마다. 이게 먼저 기관 투자자들한테 배정받는 그 비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이힐드 공모주 펀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60% 물량에서 5%를 따로 떼내서요. 이 펀드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따로 떼어내는 배정 비율에서 하이힐드 펀드 소수의 플레이어들만 배정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자금을 청약을 해도 배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간접적인 투자 방식으로 하이힐드 펀드를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좀 배정이 되는 건가요?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배정? 경쟁률이 사실은 뭐 1000대 1, 1500대 이게 사실은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인 스탠스로 조금씩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비례 배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말 그대로 청약하는 돈의 규모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1000만 원을 신청하는 사람, 100만 원을 신청하는 사람, 1억을 신청하는 사람, 그 신청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줬었거든요. 돈 많은 사람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산가들이라든지 이제 또 기업들이나 법인들이 이제 굉장히 유리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균등 배정이라는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좀 균등하게 해서 최근에는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을 1대1, 50대 50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작가 TV가 상장을 하는데 주식을 100주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균등 배정으로 50주, 비례 배정으로 50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균등 배정에는 50주가 배정이 됐는데 가령 10명이 청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명은 청약 신청하는 금액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뭐 어떤 사람은 3000만 원 이렇게 했지만 이 50주는 10명이 청약 금액에 관계없이 똑같이 균등하게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청약자 수로 나눠서 균등 배정의 물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n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n분의 1이라고 해서 균등 배정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게끔 아직은 비례 제도를 둘 다 이제 혼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받는 게 좋은 이제 11월 초에 상장할 카카오페이잖아요. 분명히 아마 또 굉장한 또 경쟁률을 보일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카카오의 분위기 별로 안 좋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죠. 그전까지 좋았는데 그전까지는 좋을 때 다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은 사실 굉장히 얼마 전에 별로 이제 그 그렇죠. 국회에도 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뭐 멘트가 이제 신문기사 보니까 뭐 다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확장하지 않겠다 이런 멘트를 많이 했었는데 11월에 카카오페이 상장은 일단 확정됐나요? 상장 확정됐고요. 몇 번 좀 지연은 된 부분은 있었는데 상장은 확정이 됐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과거에 몇 달 전에 카카오뱅크도 약간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카카오뱅크나 그리고 게임 회사가 상장 즈음 비슷하게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카카오뱅크는 그때 기존 스케줄대로 일단 잘 했었고 흥행에 잘 성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분위기는 더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어떤 걸 발표했냐면 비례 배정이 아닌 100% 균등 배정으로 배정을 하겠다. 카카오페이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방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여하와 상관없이 누구나 비슷한 규모의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끔 우리는 100% 균등 배정으로 주식 배정을 하겠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것 같은데요? 국민 주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 청약 여부 금액에 상관없이 균등 배정을 하겠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골고루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모주 직접 투자 좀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투자는 내가 의사결정권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뭐가 있다? 굉장한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접 투자는 네. 의사결정권은 펀드 운용사에 맡기는 거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일임을 하는 거죠. 네. 맡기는 거지만은 배정 비율을 훨씬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이제 또 흥행에 성공했던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했을 네. 때 그 당시에 경쟁률이 1,500대 1이었습니다. 1,500주를 신청을 해야 한 주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억을 신청하신 분이 제 기억에 한 5주 내외에 배정을 받았어요. 네. 5주 내에 배정을 받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요즘에 많이 표현하는 걸로 따상을 했었습니다. 더블 상한가. 네, 이렇게 올랐는데 물론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지만 1억 대비 수익률은 0.2% 남짓이었어요. 그래서 그 카카오 게임즈를 청약받으신 분들은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면서 희망 금액 대비 수익률은 0.2%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뭐 하이힐드 펀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함으로 인해서 네. 펀드 수익률이 하루에 약 0.6%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더 오른 거죠. 네. 이거는 바꿔서 해석하면은 일반 직접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우선 배정 혜택이 있다 보니 네. 3배 정도 배정을 더 많이 받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거죠. 번거로움은 있지만 내 의사결정권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느냐. 네.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직접 투자로 번거로움을 이겨내면서 하시면 되고, 네. 아, 나는 좀 번거로운 것보다는 좀 일단 맡겨놓고 자금은 유동성의 제한은 있지만 나는 수익률을 좀 올리고 싶다. 네. 하신 분들은 간접적인 방식을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공모주 펀드는 네. 덜 번거로워요. 덜 번거롭죠? 그리고 수익률도 좀 더 높아요. 네. 수익률도 높아요. 네. 왜 직접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자금의 기간에 묶입니다. 펀드라는 게 만기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네. 만기가 없는 뭐 개방형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자금을 좀 묶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직접 투자는 한 일주일 이내 길어봤자 이 정도의 자금이, 그러니까 유동성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선 배정 혜택을 위해서 간접 투자를 하지만 네. 뭐를 봐야 되냐면 45%의 하이힐드 채권을 편입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채권이 크레딧은 괜찮은지, 네. 괜찮은 채권인 건지, 채권에서 손실날 리스크는 없는지, 물론 이거는 운용사에서 잘 컨트롤 하겠지만 우리도 분명히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공모주 펀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공모주 펀드들이 약간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공모주 투자 전략 외에 추가적인 전략을 쓰는 펀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그 추가적인 전략이 오히려 손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는지. 왜냐하면 공모주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는데 추가적인 전략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면밀히 펀드도 잘 구분하면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좋다고만은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는 이런 식의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증권 신고서 해석하는 방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증권 신고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제대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김작가 TV도 나중에 상장을 하실 때 증권 신고서를 분명히 작성을 하셔야 상장할 일 됩니다. 없는데 왜 자꾸 저한테 압박을 주시지? 큰일 났네. 상장을 하실 때 투자 설명서, 증권 신고서 이런 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본업이라든지 기업의 현황, 본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왜 공모가가 10,000원이면 10,000원, 뭐 58,000원이면 58,000원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한 로직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종업계는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비슷한 유사 기업들은 이런 식의 밸류에이션에 거래를 되고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으면 시설 투자는 얼마 정도 할 예정이며 인력의 투자는 얼마 정도 할 예정이며 M&A는 얼마를 정도의 우리가 자금을 쓸 예정입니다. 이런 자금 사용 계획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도 증권 신고서에는 꾸준히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통상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걸 요즘에 많이 걸고 있습니다. 나는 1개월 동안 김작가 TV의 주식을 상장하더라도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이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런 의무 보유 확약이 있는데 이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한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얼마 몇 주가 의무보유하게 몇 개월, 1개월, 3개월 다 돼 있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공모주를 많이 하시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랬을 때 오버행 이슈가 1개월 후에 몇 주가 나올 수 있고 3개월 후에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증권신고서나 투자계획서를 더 보시면은 거기에 네. 다 확인하시 가능하시죠. 네. 그런 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율적인 공모주 투자 방법 및 투자 유의점 이제 센터장님이 정리해 주신 거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번거롭지만 유동성이 자유로운 직접 투자와 편하지만 유동성이 묶인 간접 투자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신경 쓸 게 많지만 결정권을 지닌 직접 투자와 간단하나 나의 결정권이 없는 간접 투자. 어느 네. 것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없고 자기가 이제 그럼요. 선택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언제나 그렇듯 기업들의 증권 발행 신고서 등의 자료는 꼼꼼히 읽어보자. 네. 그다음 네 번째가 투자를 원하는 금액의 일부는 직접 투자, 나머지 자금은 펀드 가입이 가장 합리적. 요건 어떤 의미인가요? 공모주 청약을 하면 있어갖고 네. 일정 부분은 저는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네.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은 공모주 펀드를 통해서 수익도 내고 비과세 혜택도 받고 연말정산 세제 혜택까지 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요. 네. 사실은 공모주 청약을 매 건건이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게 여간 번거롭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유동 자금으로서 확보하는 자금 중에서 자금 범위 내에서는 네. 직접 청약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내가 뭐 굳이 당장 쓸 자금은 아니고 뭐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내가 묶여둘 수도 있다.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도 괜찮고요. 그럴 때는 일정 부분은 간접 투자로서 배정 비율을 좀 많이 받음으로써 수익률도 제고하고 네. 또 상당 부분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본인의 자금 계획 일정에 따라서 적절히 혼재해서 쓰는 게 가장 수익률과 유동성을 확보할 네.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과 함께 이제 공모주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봤는데, 자, 네. 2021년 하반기, 그다음에 네. 2022년 상반기까지 네. 좀 공모주 투자 주요 일정 뭐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한 몇 개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11월 당장 다음 달 초에 네. 이제 카카오페이가 카페이. 이제 상장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또 상장이 예정이 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굵직굵직한 기업 중에는 아마 내년에 상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에서 분사자 이제 배터리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에 또 상장이 예정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SK 그룹의 계열사라든지 네.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들도 내년 상반기에 계속 상장 일정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정 체크 잘 하셔갖고 네. 청약 시점이라든지 뭐 간접 투자 펀드 가입 시점을 적절한 시기에 분산하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모주 투자가 이제 수익률이 아까 전에 좀 높았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에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또 기존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네. 제가 듣기로 공모가 너무 많이 이제 하면 네. 주식시장이 오래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너무 많은 주식들이 상장을 해버려서 네. 그런 것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공모주에 투자되는 자금이 네. 규모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해가 갈수록 공모주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네. 주식 시장의 수급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작용할 정도로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고요. 심지어는 특정 기업이 상장하는 날 몇몇 증권사의 전산이 약간 시스템이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움직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주식시장의 수급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급 주체로도 평가받기도 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런 공모주 배정 방식도 점점 일반 국민들한테 친화적인 방식으로 네. 배정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점점 이쪽에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는 커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금이 커지고는 있지만 네, 그 자금이 그냥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기존 네. 주식을 팔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공모주를 네. 경험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들어오는 자금의 이 시장 파이는 커진다고 파이는 봐요. 커질 수 네. 있다. 단기적으로는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주식 시장의 수급의 악재로서 작용하는 거는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공모주 투자했던 경험이 유통 주식으로도 들어오고 결국에 이런 주식 시장의 순기능으로서 작용한다.
네, 그렇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면 싶습니다. 새로운 주식이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개인 투자자도 좀 유입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같네요. 자, 여전히 공모주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공모주 투자 네. 단순히 배정받은 금액에서의 수익률은 높지만 결국에는 뭐 얼마 못 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쵸. 간혹 계세요.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투자라 함은 굉장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잖아요. 네, 뭐 재무적인 지표라든지 정성적인 지표, 심리적인 지표 이런 게 혼재돼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유통 주식만 매매를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기본에 튼튼한 투자 방식이 오히려 더 건전한 투자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공모주 투자입니다. 네. 이럼으로써 공모주를 경험해보고 기업을 상장하는 과정, 이런들을 다 일련의 과정을 겪어봄으로써 그 이후에 유통 주식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구나. 이런 일련의 이런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으로서 접근해보면 공모주 투자 굉장히 또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잃지 않는 투자, 보수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모주 투자는 반드시 꼭 껴야 할 투자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모주 투자는 작가님께서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작가님도 나중에 꼭 상장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공모주 투자 못하신 분들은 11월에 카카오페이가 상장한다고 하니까 저는 여전히 카카오 주주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카카오페이에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대신이권의 김영하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